인문지문의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이 글 한번 가보자. 이 글은 이제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철학적 주제를 이끌어낸 글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피노키오의 모험, 줄거리 한번 가봅시다. 피노키오 모험의 줄거리예요.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클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또 이제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피노키오의 모험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 된다. 진짜 사람이 된다라는 도덕 교훈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철학적 주제를 이끌어내는 거야. 한번 가봅시다. 인공생명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콜로데 동화를 창조성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즉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와 만들어진 존재, 나무인이죠. 피노키오의 관계, 또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신이 인간을 만들 때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만들었어. 완벽하지 못하겠죠.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제페토 할아버지, 또 피조물이 발휘한 능력의 역설, 즉 창조자는 생각하지 않았던 피조물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피조물이 시련을 겪게 되는 상황, 이게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이 되겠지. 즉 피조물인 피노키오가 의지를 가지고 모험을 떠나잖아. 피노키오가 의지를 가지고 모험을 떠나지만, 자유를 찾아서 모험을 떠나지만 오히려 수많은 시련과 고뇌를 겪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자유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거고, 다음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지금 여기서 이제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수많은 모험과 시련을 겪고 고뇌를 겪고 나서 나중엔 진짜 사람이 되죠. 착한 어린이가 되긴 하지. 그런 사람을 닮아간다는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이제 포착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글에서 다루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바로 로봇이겠죠? 즉 피노키오. 피노키오의 미래, 즉 피노키오와 함께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라고 본다는 거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맞겠지?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인공생명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이 피노키오의 모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운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철학적인 이야기는 뭐냐? 인공생명 철학이야. 즉, 로봇 철학이라는 거지. 미래 세대는 로봇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 로봇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다루는 게 인공생명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이야기가 제기하고 있는 인공생명 철학이라는 거겠지.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메사추세츠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IT가 되겠죠.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거지.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인간형 로봇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의 최종 목적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로봇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라고 보죠. 즉 로봇의 최종 목표가 인간 되기란 말이야. 그 미래 세계에는 인간처럼 보이는 로봇이 많이 보이게 될 건데, 그들이 과연 인간과 어떻게 다르고 그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로봇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이유가 되겠지.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끌어낸다라고 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세대는 우리는 로봇과 함께 살아갈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인간을 닮아 있는 로봇이 인간과 아주 많이 닮아져 있겠지. 그 로봇을 얼만큼 인간적으로 대우해 줘야 될지, 또 그들에게 인간적 권리를 얼만큼 인정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그래,
저를 인간으로 봐야 될까?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법적인 제도 또는 사회적인 과제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공생명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인간을 닮아가려는 로봇의 인간적 위상과 권리 그리고 그들을 얼마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21세기의 법과 사회적 과제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좀 더 가볼게요라. 자, 다시 이제 피노키오로 돌아와 볼게요.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갑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뭐니? 의지를 가지고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도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자가 사람이란 말이야. 인간이란 창조자의 한계야. 즉 완벽하지 못한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 또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난 피노키오가 모험을 떠나죠.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자,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의 기만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하게 되죠. 무엇보다 늘었다 줄었다는 자신의 코처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적 고뇌를 겪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모험을 통해서 인간적 고뇌를 겪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죠. 인간의 고뇌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뭐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로봇 얘기가 나왔지만 로봇의 최종 목표가 결국 인간 되기잖아. 그럼 여기서 이 피노키오도 결국의 최종 목표는 인간 되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서 로봇공학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한 거고,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 그것도 착한 어린이가 된다 라고 되죠. 그래서 피노키오의 조물진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라는 이야기로 이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글쓴이는 주목한 점이 뭐냐면 피노키오가 착한 인간이 돼요. 아니, 어린이가 돼요. 그것도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착한 어린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린이는 이제 로봇이 착한 어린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로봇공학으로 접목해 보자면 착한 로봇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야. 착한 로봇일까? 봅시다.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릅니다. 위에서 착한 어린이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미래도 걔네가 착해질까? 라는 생각하는 거고,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 수 모를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에는 밑바탕에 로봇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걸까? 요 아래 문단 읽어보고 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로봇과학자인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는 또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과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위에서 말한 전문, 착한 로봇일까? 뭐 미래 로봇은 다 착할까? 인간에게 위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히로세라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미안. 히로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야, 그렇게 착한 로봇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처럼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거죠. 그죠? 근데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 아까 위에서 염려 이런 거지.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는 이유에, 이런 염려를 하는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 얘기한다고 했지? 거기에는 바로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 즉 로봇은 인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인간에게 통제되어야 돼 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로봇이 착한 로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말은 즉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썼어? 길어 이게 좀.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 내가 한번 가볼게. 그냥 넘어가자. 바로 가보자. 모든 창조의 행위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난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창조의 행위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난단 말이야. 조물주가 누구였어? 피노키오에서는 제페토. 그죠? 로봇공학에서는 인간.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게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제페토의 통제를 벗어난 피노키오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 인간의 자유행위와 왜? 신의 통제를 벗어난 인간이 만들어졌잖아. 다시 말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로봇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야. 하물며 신이 만든 창조물도 창조물의 의지에서 벗어나는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라는 거야. 글쓴이의 로봇관이란 말이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로봇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글 첫머리에 시작했죠. 뭐의 한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가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여기서 골고루 나오잖아요. 아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도 나오고요. 자유의 역설도 나왔었죠. 피조물의 자유의 역설도 나오고요. 또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도 나온다는 거야. 신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는데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의 의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냔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 로봇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생각은 공허한, 텅 빈 희망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은 인간은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자, 인공노예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미래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생각은 로봇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왜? 인간이 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로봇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미래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사람과 인공생명의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 안에 있는 로봇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느냐 이거야. 그들에게도 그들의 자유를 주고 그들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인 현실의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는 거야. 야, 로봇에도 인권을, 이 말은 결국 로봇을 인간의 통제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적인 물로 보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율과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로봇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로봇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잖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도 챗 GTP라는 것들은 학습을 통한 알파고 이런 것도 인간을 통제를 벗어나잖아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행동을 한다고 하고 그 돌연변이처럼. 자, 그다음 이제 로봇이 어떻게 맨 처음 출발하게 됐는지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로봇이란 말의 어원. 로봇은 말은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로봇의 어원입니다. 로보타, 즉 뭐라고? 강제 노동이죠.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썸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로섬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 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초의 로봇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인공 노예야, 인공 노예. 로봇의 개념 자체가 로봇의 어원은 로보타에서 나왔고 강제 노동이고 로봇의 의미는 인간 대신 힘든 일을 하게 된 인공 노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인공 노동. 잘 적고 있죠? 다음. 하지만 다시 로봇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농도로 만들었다고? 인공 노예. 그죠? 인공 노예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AI, 인공지능, 만수령의 노동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 청소 로봇이나 가족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어, 여전히. 그런 로봇도 있지만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어요.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인공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면서 위로해주고, 뭐 인간의 감정, 인간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그런 위로하는 로봇도 있다고 하니까. 자, 애완동물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좀 AI라고 하죠. AI도 TV에 나오잖아. TV에 AI가 광고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로봇이 만들어질 때는 인공 노예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로봇의 위상이 어디까지? 바로 삶의 반려, 동반자로서 역할로 확장되어 있다라는 말이야. 지금은 로봇이 처음과는 다르게. 좀 더 가자.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즉 어떤 현실이 될 때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도 의식과 지능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도 인공 노예로서가 아니라 로봇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얘네도 지능과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잖아. 그러면 로봇을 대할 때 인간이 갖춰야 할 태도가 어떻게 되니? 이런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면 안 되고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 로봇 처음에는 인공노예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동반자나 반려자의 목표를 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로봇을 단순한 인공노예라든지 인간의 일을 대체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앞페이지부터. 앞으로 넘어가 바로 앞페이지. 착한 로봇.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이 글에서는 이제 착한 로봇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죠? 착한 로봇의 의미가 나오는데 착한 로봇의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다고? 그렇지. 로봇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착한 로봇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지. 자, 여기 아니고 넘어갔고, 자, 창세기 유추한 로봇의 보자. 신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이것도 똑같아요.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지만 로봇이 과학자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근데 시게오 히로세는 로봇은 착한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지능을 갖추고 이기적이지 않을 것이며 또 인간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인간 중심의 로봇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게오예요. 그런데 글쓴이는 어때? 창세기에서 보다시피 통제를 벗어난 로봇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인간은 로봇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글쓴이의 로봇관이야. 그러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뭘 해야 된다는 거니? 통제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글에서는. 그래서 로봇의 역할을 보면 과거에는 인공노예였지만 오늘날에서는 인간 삶의 동반자란 말이야. 동반자가 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인간과 비슷한 지능과 의식을 지닌 존재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여기가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타자가 누굴 뜻하겠니? 로봇을 뜻하겠지? 근데 여기서 타자라고 말을 했어. 말 자체가 타자야. 타자는 다른 사람인 거잖아. 제3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로봇을 뭘로 보지 않는 거니? 종속된 사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는 거야. 존재로 보기 때문에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인권을이라는 말은 로봇은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니까 인간처럼 대우해야 되지 않겠어 결국은? 그리고 왜? 로봇이 내 통제대로 된다는 건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가능한 거야. 왜? 신도 자신의 의지에 벗어난 사물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통제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도 인권은 이런 게 일상구호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서 그들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 자, 마지막에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공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전제가 뭐였냐면 로봇의 최종 목표는 인간되기였잖아. 근데 야, 꼭 인간이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인공인간, 즉 AI, 인간을 닮은 로봇이 아니라 전혀 다른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서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인간되기겠니? 인간되기가 아니겠지? 인간되기가 아닌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지능은 있지만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야. 앞에 거랑 더 다른 거야. 앞에 거는 인간되기라도 됐지. 얘는 인간되기도 아니야. 그럼 뚝 떨어진 외계인 같은 존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존재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야? 타자라고 본다는 거야. 제3자, 타자라고 보는 거야.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는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새로운 타자로서의 인간,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의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인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어떤 로봇? 인간과 다른 새로운 이상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닮지 않은 새로운 로봇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역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들과 연관해서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왜? 걔는 인간되기가 아니야, 목표가. 그러니까 인권력은 관련이 없겠지. 인권이 아닌 거야, 얘네들은.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라는 거야. 로봇은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 거야. 이 존재가.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을 때 얘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어느 순간 외계인이 온 거야. 그래서 외계인이 우리랑 같이 이 별에서 공존하게 돼, 지구에서. 그러면 걔네들 우리랑 생각도 다르고 상호방식, 생활습관 모든 게 다 다를 거잖아. 그걸 인간의 법, 테두리 안에 걔네를 담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야.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로봇권이 말한다면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봇권의 문제와 인간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면. 이런 시대가 된다. 철학자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썼어? 자, 또 가볼게요.
이런 철학적 과제는 로봇에게 로봇권을, 새로운 타자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이면, 니네가 나중에 컸을 때쯤이면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야. 그때는 뭐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착한 로봇의 개념인 거잖아. 그들이 우리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우리가 로봇을 새로운 타자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지.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이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그러면 여기서 밑줄 한번 해볼까? 여기 안 했는데 선생님이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 있잖아. 밑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것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뒤에.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뒤에. 한번 읽어보자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이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이다. 그런데 홀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의 태도이다. 이 제페토의 태도에서 로봇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누구의 태도에서? 바로 제페토의 태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제페토의 태도는 어떤지 보자.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즉 우리의 미래야. 우리가 만든 로봇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그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제페토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인 것이다. 피노키오를 향한 제페토의 태도는 인내야. 결국은 인내지. 자,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야, 인간만이 무조건 인내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이야. 존재로서의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을 대하는 태도는 뭐라고? 인내죠.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는 뭐냐? 그들과 우리가 어울려 공존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인내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둔다면, 이미 현재란 얘기는 그만큼 성큼 다가온 미래의 과제, 로봇의 철학적으로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음영음을 통해서 인공생명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노키오를 읽을 때 이제 피노키오를 피노키오로 보지 말고 인공생명이라고 보고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라고 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항상 문제 나오면 이런 표현법과 관련된 것도 꼭 나오니까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 다룬 제목이 인문예술이었어요. 지금 이게 인문지문이고 다음에는 예술. 빈센트 반 고흐의 가장 최대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와 관련된 거겠죠. 자, 그렇으면 앞에 다시 잠깐만 넘어가 볼까? 새로운 타자 로봇,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 이거죠. 인간 되기를 넘어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닌 로봇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되기를 하면 로봇에게도 인권을 줘야 되나 이걸 고민하게 되겠지만,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면 그건 새로운 타자로서 외계인과 공존하는 자세라고 타자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인권을 넘어서 로봇권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로봇과 다른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봐야 될 것이고 저 대상은 또 어떤 개념으로 정립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페토의 인내 주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피노키오의 말썽에도 그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받아들임으로
써. 아, 선생님 또 고생하셨구나. 이 정도면 2시 한 반 정도 됐겠구나. 작업할 때가. 결국 피노키오가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제페토와 같은 인내하는 태도가 로봇과의 공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끝났고요. 학습활동 한번 가볼까요? 핵심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장하는 글이겠죠. 논설문입니다.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뭐냐면 주장이 뭐죠?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가 제재가 되겠고, 주제는 새로운 철학적 과제와 인간 존재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건 문제제기, 그죠? 새로운 철학적인 과제와 인간 존재의 성찰의 필요성이 되겠죠. 피노키오 모험을 예로 들어서 철학적 주제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 로봇 과학자들의 주장 나오죠. 뭐 게르세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런 과학자의 주장이 나오죠. 그리고 미래 사회 로봇과 관련하여 야기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로봇의 나오죠. 로봇화, 인공노예, 미래 사회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타자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피노키오의 모험. 기존의 관점은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되는 이제 도덕적 교훈을 담은 동화였지만, 얘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한 동화로 보는 거야. 새롭게 관점을 적용하는 거죠. 그다음 인공생명 철학. 로봇이 이제 인간을 빠르게 닮아가면서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죠. 피노키오처럼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공학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거고,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가.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 그래서 내용 정리한 것들을 좀 더 가볼게요. 여기 착한 로봇의 개념 나오죠. 착한 로봇의 개념. 거기는 뭘 전제하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시게로 히로세, 이 사람은 착한 로봇인데,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인간을 해치지 않는 로봇, 즉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한다는 것. 즉 이 말에는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이 전제했다는 거야.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로봇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통제물로 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왜? 창세기에서도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창조행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유의 영역이 있단 말이야. 즉 인간은 피조물인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해.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는 통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다음, 로봇의 역할이 변해졌죠. 옛날에는 인공노예였어요. 로봇화에서 인공노예. 하지만 지금은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로봇은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들을 인공노예나 노동자로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에게 이제 새로운 타자, 만약에 인간과 다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타자라고 봐야 되고, 로봇에게도 로봇권을 인정할 것이야. 새로운 타자로서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과 구별되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 존재론에 대해서 성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시대를 열었잖아요. 우주시대를 열어서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거야. 그치? 새로운 생명을 찾아낼 거야.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야. 생명의 범주를 어떻게 봐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걸 생물로 봐야 될지 생물이 아닌 걸로 봐야 될지 경계를 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철학적인 과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과제가? 과연 생명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의 어떤 과정을 갖춘 존재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것과 우리를 구별하려면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럼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런 과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인공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는 누구처럼? 제페토처럼 이라고 말했죠. 제페토처럼 뭐? 서로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라고 되겠죠. 다음 학습활동이죠. 학습활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워져 있냐 여기? 채워져 있죠.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에서 조물주 창조자는 피노키오 모험하고 현실세계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피노키오 모험, 현실세계 가봅시다. 창조자는 창세기에서는 조물주 신이 되겠고요. 시연아. 그 다음에 피노키오 모험에서는 제페토가 되겠고, 로봇공학에서는 뭐가 되고? 인간이 될 거고. 피조물은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될 거고, 여기서는 피노키오가 될 거고, 여기서는 로봇이 될 것이란 말이야. 이런 거, 요거 과정에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인간은 조물주의 영역에서 벗어나죠. 얘도 제페토 할아버지와 벗어나죠. 그러니까 로봇도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또 이제 자유의 역설, 인간이 조물주의 의지를 벗어나 자유를 가지고로써 오히려 통제되는 역할도 가지게 되겠고, 피노키오도 마찬가지로 로봇도 그럴 것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다른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거 알아보는 거고, 로봇의 역할별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로봇라고 했죠. 인공노예. 인공노예는 단순한 노동자. 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반복돼. 동반자,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 반복되는 것만 보면 되겠죠. 이 히게로의 생각이죠. 이를 참고해 글쓴이는 인공생명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해보자라고 했어. 시고의 히로세야, 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로봇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착한 로봇일 것이다. 얘가 착한 로봇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로봇의 전제는, 로봇은 누굴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착한 로봇인 거야. 그런데 글쓴이는 뭐냐면, 모든 창조 행위에는 뭐가 있기 마련이야?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 있단 말이야. 창세기에도 있었고 하니까 있었어. 로봇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오 히로세 생각은 다른 거지. 이 사람은 로봇은 다 착해야 돼. 그건 전제하고 있어. 착한 로봇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얘가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로봇을 하나의 존재로 본다면 저들에게 어떤 자유와 어떤 권리를 줘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글쓴이의, 인공생명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관입니다. 알겠죠? 해보면 하이라이트 한번 할까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글쓴이의, 인공생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자, 다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글을 읽었지만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피노키오 모험을 통해서 제기하는 인공생명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인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어볼게요.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가며 궁극적으로 로봇 진화가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고 보았을 때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얼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포인트 잡아볼게.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얼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게 인공생명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과제를 넘어 법학, 사회적 과제까지로 확장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얘네들 인정해야지 법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나간다라고 나와 있었죠. 인공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 아니야. 해보자. 인간이 로봇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닌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해. 그러면서도 제페토에서 태도에서 배워야 되겠죠. 인공생명을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인공생명에 대한 자세.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이거는 니네 생각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이거 했어요? 학교에서? 시아 이거 했냐? 세연이는? 시우도 안 했어 이거? 시아 안 했지 이거? 니네도 안 했지? 안 했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 보면
학습을 잘해야 되는 거야. 로봇은 학습을 하잖아.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된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AI가 욕을 해. 차별적인 언어를 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쪽지심 한번 써보세요. 다 빈칸 한번 채워봐요. 여기 니네 안 했다고 하니까 여기 4번부터 채우세요. 4번부터. 로봇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여기 앞에 넘겨가면서 채워도 돼. 밑에 답이 있죠? 창조적 관점에서 이거 피노키를 읽어봤더니 착한 로봇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타자. 새로운 타자라는 개념 좀 이해됐지? 하나의 외계인처럼 보는 거야. 인간과 다른 존재이지만 또 다른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착한 로봇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맞고 미래의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 아니지. 새로운 타자로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인권이 아니라 로봇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타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니까.